지난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계웅산 일대 주택가가 침수된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침수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침수 가구에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이 됐죠. 네, 침수 가구엔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수해 이재민들 사이에선 재난지원금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침수 가구를 방문해봤는데요. 방안이 꽤나 비어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상당 부분 내다 버린 겁니다.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세탁기하고 침대하고 일단 물건을 전자제품을 싹 다 버렸어요. 나처럼 몽땅 잃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200만 준다면 200만 원 가고 터없이 모자랍니다. 그거 갖고 안 되죠. 텔레비도 고장 나갖고 다시 사갖고 하고 에어컨도 그렇고 옷도 많이 버리고 이불도 버리고 다 그랬죠.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죠. 네, 침수된 집을 수리해야 하는 집주인도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네,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집주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세입자가 집수리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엔 지원금의 절반을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세입자들 중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냥 이사를 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집수리비가 없는 집주인들은 침수된 집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선 텅텅 비어있는 반지하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몰랐죠. 받았는지도 돈 마이너스 통장으로 빼가지고 집세 빼주고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는데 물이 들어와서 이거 사는 집이냐고 그러니까 빼주고선 그냥 이자 내고 집수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전적인 부분에서 집수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집수리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나요? 네, 서울시에선 최대 120만 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집주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 목소리가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진 않은 겁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네. 집수리 지원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었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래서 안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게 있을까요? 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선 지난 14일 정기회의를 열었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의안엔 주택침수 복구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침수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금보다 최소 200에서 많게는 6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개정안엔 복구비 지원 범위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차장 등을 포함시키고 선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인 이재민이 하나의 예입니다. 한 달 동안 딸려집에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보증금 묶였잖아요. 보증금이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 자체에서 구해서나 그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고 주인한테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하루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피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도 참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이번 침수 예방에 혹시 미비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네, 서울 25개 다치구를 대상으로 침수 취약 지역 현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14개 다치구에서만 침수 취약 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침수 취약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침수 피해가 커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까지 요청했었던 구로구에선 침수 취약 지역이 없다고 답했는데 현장에선 침수 피해가 잦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 지하방에는 거의 침수가 다 되다시피 했어요. 이 지역이 그럼 침수가 잦은 지역인가요? 예, 여기 개웅산에서 흙탕물이 자주 많이 적대요. 이 동네 이사 온 데로 두 번째 적은 거예요. 물론 침수 이력이 있고 침수가 우려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공무원과 매칭하는 중점 관리 가구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매년 진행되는 빗물바지 정비 등도 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기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모래주머니는 없고요. 그래서 하수구 덮개는 설치돼 있었어요. 침수 되기 전에요. 그 사전에 점검을 한달지 뭐 하수구 덮개랄지 방치해주지 않고요.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침수 예방을 위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은 그만큼 침수에 취약하다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